내년 7월부터 공원 내 사유지들에 대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공원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020학년도 수능이 지역에서도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고생했네. 교육당국은 수능 이후 생활지도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고흥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공정률 20%에서 3년째 멈춰서 있습니다. 시행자는 토지 보상금조차 줄 여력이 없고 지자체는 보조금 회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진상을 규명해야 할 또 하나의 아픈 과거, 한평 양민 학살 사건의 생존자와 유족들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공원 일몰제라고 아십니까? 지역 곳곳에 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제약이 해제된다는 의미인데요. 당장 내년 하반기로 다가왔습니다. 공원의 공공성을 유지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되면서 요즘 지자체마다 공원 내 사유지를 확보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도심에 자리 잡은 무선산 공원. 아름다운 경관을 따라 둘레길이 조성되고 다양한 화요류가 식재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 땅 가운데 사유지가 많아 여수시가 자치 예산을 들여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대표 도시공원인 봉화산 공원. 이곳 역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시설로 올해 초 토지 보상 계획이 공고되는 등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자체마다 토지 매입 등 대책을 마련하는 이유는 공원 일몰제 때문입니다. 사유지에 공원을 지정한 뒤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재산권 침해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특히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공원 일몰제로 공원 부지에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돼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도심 녹지 공간의 역할을 해왔던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광양시 역시 공원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해당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최초로 용역에 들어간 상황. 그러나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촉박한 데다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광양시는 개발 계획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도 제도 시행 이후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선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이제 이 중앙근린공원 같이 어떤 사업 계획이 뚜렷하게 나와야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광양시의 관련 정책에 뒤늦은 행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에 맞춰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토론의 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지 않다 보면 재산권 침해를 받았던 소유자라든지 그리고 도시민들의 어떤 그 공공성에 대한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충돼서 다량의 민원들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각 시군마다 도시공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내놓은 대안이 늑장 행정이란 지적을 털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2020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이 우리 지역에서도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 졸였던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네, 저도 수능을 본 지가 어느덧 8년이나 됐는데도 오늘 마치 제가 수능을 보는 것처럼 긴장되고 그렇더라고요. 네,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선배 응원했던 후배들까지 모두가 떨리고 마음 졸였던 24시간을 조희원, 최유진 두 기자가 함께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수능 전날 밤 신도들이 교회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시험을 잘 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합격 기원 선물을 전달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최선의 결과를 받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능 고사장 앞은 찬바람을 뚫고 선배들을 응원하러 나온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플래카드를 들고 인형탈을 뒤집어 쓴 학생들은 목이 터질 듯 외칩니다. 고사장 앞까지 배웅 나온 학부모는 어깨를 두드리며 힘을 불어넣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건강하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전남 지역에서는 8명의 수험생이 고사장과 교통편을 착각하거나 수험표를 잘못 지참했지만 경찰의 도움으로 다행히 무사히 입실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이 한창인 시각,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엄마도 함께 시험을 치르는 마음입니다. 지난 100일 동안 밝게 타오른 촛불처럼 내 아이의 장래도 밝기를 염원합니다. 그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나름의 기도는 다 했으니까 시험 보는 이 순간만큼은 아주 차분하고 침착하게. 수능이 끝나고 학생들이 물밀듯이 밀려 나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의 표정, 시원섭섭한 표정. 앞으로 남은 전형은 제각각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두 후련한 마음입니다. 살짝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적절한 수능 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좀 쉬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갈 것 같습니다. 전남 지역 7개 고사장에서는 모두 15,900여 명이 수능에 응시했고 다행히 부정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수능 시험 성적은 다음 달 4일 발표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올해 전남 지역의 수능 결시율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수능 3교시 이후 집계한 결과 올해 전남 지역 46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수능 시험 응시자는 모두 14,435명으로 1,417명이 결시했습니다. 결시율은 8.94%를 기록해 지난해 수능 결시율인 7.94%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수능 이후 학생들의 자기개발과 다양한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생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하는 등 학생 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는 교육과 연계 어울림 수업과 학생 자치회가 주관하는 어깨동무 활동을 강화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나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이틀 전 집을 떠나 육지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을 봐야 하는 섬 지역 수험생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2020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 섬 지역 응시자는 모두 139명으로 풍랑주의보에 대비해 이틀이나 하루 먼저 여수 등으로 이동을 해서 모텔이나 친인척 집에서 숙박을 하며 시험 당일 식당, 도시락 등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섬 지역 수험생들을 위해 숙식비 1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부정행위 방지 등 수험장 규정 등으로 육지와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게 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시 한파가 기승을 부린 오늘 무등산 정상부에는 상고대와 함께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무등산 정상부에서 상고대가 관측됐고 얼음바위에 고드름이 맺히는 등 올 가을 들어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상고대는 대기 중에 수증기가 나무나 풀에 얼어붙는 현상으로 보통 늦가을에 나타나 장관을 연출합니다. 오늘 아침 무등산의 최저기온은 영하 4.3도까지 떨어졌고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4.2도를 기록했습니다. 고흥 동강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3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시행사 측은 보상금 지급 능력이 없다며 손을 놓은 상태고 지자체도 우선 보상 근거가 없다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첫 삽을 뜬 고흥 동강농공 특화단지. 총 사업비 308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시행사 측의 자금난 속에 공사 개시 1년여 만에 결국 중단됐습니다. 사업 공정률도 20%에 불과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 속에서 해당 부진의 지작물 보상 대상자 45명에게 보상금 7억 5천여만 원이 미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지급 능력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업 시행사 측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시행사라는 놈이 사장인가 대표이사라는 놈이 돈이 없는가 아무것도 없는가 어디 뭐 외국서 돈이 온다 뭐 우찌게 한다 무엇을 한다 그래갖고 내일 된다 뭐라 된다 요것이 지금 이거 3년이 와본 것이 봐. 군 행정에도 답답한 심경을 토로합니다. 공군이 시행사를 선정했으니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만 믿고 해줬던 거 아니냐. 그러면 군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 찾아가서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시행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도의적인 책임 뭐 이런 것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공군도 적자는 고민입니다. 공익사업 토지 보상에 관한 법률과 시행사와 보상 당사자 간 체결된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따라 군이 시행사 대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흥 동강 농공 특화단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현재 사업 시행사 지정을 취소하고 기존에 투입된 보조금 76억 원도 회수 절차에 들어간 상황. 꼬일 대로 꼬여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고흥 동강 농공 특화단지 조성 사업 지작물 보상 문제는 앞으로 상당 기간 해결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양 알루미늄 공장의 용해로 설치에 반대해왔던 주민들이 최근 체결된 사자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용해로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광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와의 협상이 무산됐는데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일부 주민단체와 사자 합의서를 체결하고 합의서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경제청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비대위는 또 경제청이 주요 원료인 알루미늄괴의 순도와 용해로 증설 금지 조항 등 핵심 조건을 변경해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라며 공장 입주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재정 분권을 촉구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건의문을 통해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역을 위한 인구 소멸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균형 발전의 기초 토대가 되는 합리적인 재정 분권 방안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또 모든 국토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는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논의를 위해 지난 2006년 비수도권 지역 14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주축이 돼 설립됐으며 김영록 전남지사와 박명재 국회의원이 이끌고 있습니다. 네, 한평은 해마다 겨울 초입인 이때면 한날 한시 제사를 지내는 집들이 많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천여 명의 무고한 양민들이 집단 학살된 아픈 기억을 안고 있는데요.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 등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형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한평 달맞이 공원에 최근 조성된 민간인 희생자 기억공원. 각 비석에는 한국 전쟁 당시 국군의 죽임을 당한 주민 이름들이 하나하나 새겨졌습니다. 1950년 12월부터 1년여 동안 한평 오랴와 나산 해보면 세기면에서 1000명이 넘는 무고한 양민들이 이유도 모른 채 집단 학살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죽은 시체들이 늘어져 가지고 저 지나가는데 탄피가 그냥 아주 쩌그럭 소리 날 정도로 쇠소리 날 정도로 팔에 벌피더라고요. 부모와 형제가 억울하게 죽어나고 마을까지 모두 불태워졌지만 생존자나 유가족은 단 한마디 하소연도 못한 채 숨죽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은폐됐던 한평 양민 학살 사건은 2007년 과거사 진상조사에서 세상 밖으로 드러났고 굴레처럼 견뎌했던 빨갱이란 손가락질과 따가운 눈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292명의 희생자 가운데 898명만 희생자로 인정됐고 나머지 400여 명은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명예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묻혀있는 그 유족들의 한을 풀어줘야 합니다. 이제는 서로 간에 화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가야만이 국민 화합이 되지. 총을 쏜 사람이 고개 들고 있으면 끝 안 됩니다. 진상 규명이 이루어진 지 10년이 넘었지만 한평 양민 학살 사건의 진실 규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배상과 보상은 물론 진정한 명예회복은 국가의 외면 속에 자치단체와 유족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국군 등 국가폭력에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가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70년 한을 풀어줄 과거사법 개정안은 수년째 국회 문턱에서 표류하면서 생존자와 유가족들 가슴에 또 다른 생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순 사건의 현 주소를 점검하는 학술대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유족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순 사건 71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고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여순 10.19 사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진상규명의 현 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토론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토론자들은 이제 국회가 나서 진상을 밝히고 불행한 과거를 정리해야 하며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 26곳이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에 맞춰 지역구 인구가 15만 3,560명에 못 미치거나 30만 7,120명을 넘어설 경우 해당 지역구가 통폐합되거나 분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남에서는 여수 갑과 을이 각각 13만 5,150명과 14만 7,964명으로 인구 하한선에 못 미쳐 통폐합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시 40분쯤 고흥군 도양읍 인근 해상에서 1,500톤급 화물선과 80톤급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선과 어선이 일부 파손됐습니다. 해경은 어선 선장이 화물선의 교신을 듣지 못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0가구 가운데 6가구는 김장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17일부터 이틀간 전국 소비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는 직접 김장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김장을 하겠다는 응답자 가운데는 절임 배추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55%로 신선 배추를 선호하는 응답자 45%보다 많았습니다. 광양 매화축제가 전국 축제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잇따라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 매화축제가 내 고향 명품축제 대상에 이어 최근 여행 관련 업체가 주최한 트래블아이 어워즈에서도 지역 호감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봄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전남 대표 축제로 지정된 광양 매화축제는 지난 3월 130여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광양시가 관내 음식문화 개선 정책의 하나로 모범 음식점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모범 음식점 신청업소 5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과 맛 등을 현장 평가한 결과 모두 32곳을 지정하고 표지판 부착과 비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광양시에서는 46곳의 모범 음식점이 선정됐지만 올해는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선정업소가 줄어들었습니다. 전남도 내 유인도서 가운데 응급 의료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섬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에 따르면 도내 주민이 거주하는 유인도서 276곳 가운데 응급 의료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곳은 전체 25%인 7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70개 섬 가운데에도 야간 이착륙 헬기장을 갖춘 섬은 18%인 50곳에 불과해 전남 섬 지역 주민들의 의료 생존권이 여전히 열악한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